자, 봅시다. 저기요, 민지씨. 내가 그냥 쌩 까버리네? 아니요. 근데 1분도 안 됐는데. 그치? 근데 말이 너무 빨라요. 빨라서 그래, 지금. 네! 말을 천천히 하면 돼. 아니, 네. 원래 처음에는 약하게 하다가 쌤이 여기가 급해져가지고 빨라지고. 그렇게 빨라지고. 자, 우리 질문부터 먼저 받아볼까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 누구 하라니? 하율이 안 왔구나. 그냥 두명. 누구? 왜 2명이야? 친구 친구 2명? 1명. 한 명. 아, 지금은 한 명이지. 싱갈고 친구 2명. 저 싱갈고가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거기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자, 봅시다. 질문부터 받아보고 오늘 육함수 마무리해야지. 유리함수란다 씨. 민지야, 수업 시작했다고요. 이제 앞에 봐야지. 네. 어. 저 문이 좀 바꾸려가지고.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아, 영상 열려. 켜야 되나요? 쌤은 역함수 인버스라 읽어요? 아니면 역이라 읽어요? 역함수. 민지야, 그럼 간 김에 선생님 파란색 볼펜 좀 갖다 줄래? 홈페이지 없어요. 질문. 쭉 다 적자. 몇 번? 줄이요? 1294? 1300이구나. 1394. 합성 함수와 역함수. 1498번 1400. 또 27? 또 68. 1425. 25? 38? 30번. 30? 야, 오늘 질문 많네. 하려 들었어요. 쌤. 1460. 1460. 68. 61. 61. 이거 질문만 받다 끝나겠는데? 아니, 누구 마음대로. 하율이 질문 있어 혹시? 잘했어? 잘 놀았어? 왜? 재미없었어? 갑자기 김민지 보니까 짜증나네. 왜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시험 끝났다고 놀고 빠지고. 저 축제하고 왔는데. 여기 더 질문 없어요? 신나고 오는 축제야. 의외로 67번 질문.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1300. 있나? 68번? 저기. 68번. 68번. 88번 맞아요. 1394번. 자,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간 것 같대요. 자, x, y축. fx는 3, 3. 얘가 가운데 2분의 3. 자, 요게 y는
fx고 그 다음에 gx는 gx는 0에서 1까지는 2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3 이렇게 3 3 오, 크게 좀 다르네 1 2 자, 이때 우리가 함수 뭘 찾아라? y는 g 합성 f 자, 얘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그치? 얘 함수부터 구하자. 그래프 그려보자고요. 일단 얘는 뭐야? fx가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돼서 나오는 그 결과값들을 모아놓은 거지. 그럼 f부터 봐야지, 그치? f는 얘가 0에서 2분의 3까지 변할 때 0에서 2분의 3까지 변할 때 맞아? 0에서 3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때 그 함수 값은 다시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니까 0에서 3까지 변한다는 얘기는 아, 얘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 해서 얘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됐어? 여기가 얘가 2분의 1 그쵸?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번에는 2분의 3에서 3, 5로 변하고 있을 때 얘는 3에서 0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치? 다시 얘는 정의역이 3에서 이렇게 0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때 값은 얘는 3에서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거네. 얘가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거네. 이렇게 됐어요? 3에서 0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3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됐냐 여기까지? 자 이때 얘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야. 여기가 현재 얼마고 얘는 3인 거고 얘가 2분의 5인 거고 되죠? 자 그럼 함수 얘 최대값은 3이다. 최대값 3 맞네요. 기억 오케이.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이다. 자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넓이 어떻게 구할래? 조금나서 어차피 좌우 대칭이잖아.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 1 1이요. 자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 2 더하기 3 5에다가 얘 1이고 그치? 얘 2분의 5네? 제 2분의 1인 것 같아요. 뭐? 조금만 하면 됐어? 그 넓이가 3인 거네? 그럼 넓이 얼마야? 6이요. 니은도 맞네요. 자 디귿 다음은 그래프랑 뭐랑? G 공 F 이 fx가 1이다 라는 얘기는 1일 때 그때의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실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렇지? 실근의 합은 얘와 얘의 합은 얘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좌우 대칭이니까 당연히 가운데 얘네가 있겠지. 거리 맞아요? 그럼 합은 얼마? 3 왜요? 아 합이 3이라고. 그치? 그럼 얘도 맞네요. 1398번. 자, 이것도 우리가 좀 그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한데, 태건아. 뭐 하세요? 네? 뭐 하시냐고요? 프로젝트 하는 애들한테 먼저 와가지고
그게 지금 맞는 행동인 건가? 응? 맞아요? 대답을 안 했네. 아휴, 난 모르겠다. 안 들을 거면 그냥 나가. 내 앞에서 그냥 신경 거스르게 하지 말고. 알겠지? 프로젝트 할 거면 그 프로젝트 한다고 안 오면 되잖아, 그냥. 왜 와서 나를 자꾸 신경 거스르게 만들어? 자,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곱 구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지금 그래프가 얘는 다음과 같이 나왔대요. 자, 마이너스 2, 4, 여기가 4, 얘 마이너스 2. 포물선. 됐죠? y는 fx. 2차 함수니까 포물선. 일단 2차 함수니까 뭐부터 구해놓고 할까? 가운데부터 구하자. 얼마니? 꼭지점은 얘가 1일 때 꼭지점이겠네. 그치? 자, 그럼 다시 봐봐. 요거의 실근이 3개래. 얘네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이 3개란 얘기인 거잖아. 그치? 맞죠? 됐어? 그럼 얘네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이거 정리해봅시다. 얘네는 f, 합성 f가 0이 되는 x 값인 거거든? 그럼 얘 값이 몇이어야지 얘 0 나와? 마이너스 2랑 4여야지 0 나오는 거지. 얘네가 마이너스 2 또는 4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 다시 fx가 마이너스 2, fx가 4라는 얘기는 얘와 교점, 얘랑 교점이 전체 몇 개? 3개라는 얘기. 근데 우리 y가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은 당연히 x축보다 밑에 있을 거고, 그치? 얘는 x축보다 위에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그때 직선은 y는 4는 이렇게 생겼겠죠? 당연히 얘는 무조건 교점이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 무조건 얘는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맞아요? 그 다음.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디인가 밑에 있을 건데 실근이 3개 되려면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되니? 1개 나와야 되겠네. 그 말은 여기 접한다는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2일 때.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한 가지 할 거는 우리 요거 2차 함수에 물론 2차 함수 구해서 하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 풀이 보면은. 그럼 우리 선생님 2차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려줬던 기억나니? 가운데 축 기준 한 칸 떨어졌을 때 그 y값의 차, 2칸 떨어졌을 때 y값의 차 기억나? 자 2차 함수 이렇게 있대. 어차피 우리가 그 특징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치? 자, 얘가 y는 ax 제곱이야. 자, 여기서 한 칸 떨어졌어, 축에서. 그럼 이때 함수값은 얘랑 함수값 차이는 a인 거지, 그치? 맞아요? 다음 2칸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때 함수값 차이는 4a인 거지, 그치? 3칸 떨어졌어. 그럼 얘는 9a인 거지, 그치? 다시 말하면 일정하게 a를 곱했는데 그 값이 얼만큼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제곱이랑 비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맞아? 그러면 얘 값이 1이야, 가운데가. 우리 여기까지가 얼마 떨어졌는지 알아본다면 그때 얘네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 그 k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괜찮니? 자, 근데 봐봐. 얘는 현재 몇 칸 떨어졌을 때? 3칸 떨어졌을 때, 축으로부터. 얘 제곱이랑 몇 칸 떨어졌을 때? 몰라. k 제곱이랑 얘네는 비례한다고. 얼만큼씩 비례하냐면은 그 비율이 얘는 얼마야? 2.
2만큼 증가하고 얘는 얼만큼? 6만큼 증가하고. 즉 몇 대 몇? 1대 3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K제곱이 얼마? 27.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축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3루트 3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됐죠? 이걸 왜 구했냐면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세 실근에 곱거는 거잖아. 이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 만나는 x점의 좌표가 베타, 만나는 x좌표의 값이 감마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알파랑 감마는 구할 수 있지 이제. 3루트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치? 즉 1 마이너스 3루트 3 알파는, 감마는 1 플러스 3루트 3 맞아? 거기에 베타는 1. 오케이? 해서 값이 마이너스 26 돼요? 선생님이 이차함수는 되게 중요하다 했어. 그러니까 이차함수는 우리 배웠던 특징들은 좀 까먹으면 안 돼. 자꾸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계속 나와. 고3 수능 때도 나와. 이차함수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이차함수기도 해. 알겠죠? 다음 1400번. 1400번은 다음도 또 마찬가지 또 2차 함수네요. y는 fx가 자 2차 함수고, 자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얘네가 x축과 이렇게 만나고 있고 y축과도 만나고 이렇게 있대요. 자 그때 얘네는 어디를 중심으로? 2를 중심으로 대칭일 때 x가 0보다 클 때 다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자, 방정식 f 합성 f 얘네가 2x-1 이일 때 이거는 0의 실근의 합을 구하고 싶네. 그쵸? 우리가 합성함수를 또 그리는 게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자 얘네는 아까 했던 것처럼 f 2x-1 자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 fx의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얘 값이 몇이어야지 그 함수 값이 0이 나오냐고. 여기랑 여기일 때. 그치? 근데 현재 얘네 값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냥 알파랑 베타를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즉 다시 이 말하면 얘네가 알파일 때 또 얘네가 베타일 때가 우리가 원하는 실근의 값을 찾는 거지 지금. 근데 그 알파는 어디 있겠니? 뭐 y는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 여기 있겠지. 이렇게. 맞아? 알파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y는 알파. 맞아요? 그리고 베타는 얘가 뭐 베타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y는 베타. 됐어? 그럼 그때 우리가 원하는 x값들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그냥 x값이 아니라 이러한 x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때 x값들을 각각 뭐랄까 a 이때 x값을 우리가 b 그 다음에 얘를 c 얘를 자 d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근 4개 나오는 거 맞지 지금?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2x-1의 값인 거잖아. 그치? 현재 fx가 아니니까. 됐어요? 얘네가 전부 다 2x-1이 a가 될 때, b가 될 때, c가 될 때, d가 될 때 다음과 같이 알파, 베타가 되는 값인 거라고. 됐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x 값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1 2분의 c 플러스 1 2분의 d 플러스 1의 형태를 띠고 있겠네. 맞아요? 이제 요거 뭐 하라고? 합 구하라고. 합 구해버리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4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 a 더하기 d는 얼마니? 이차함수 포물선이니까 4야. b 더하기 c도 얼마니? 얘도 4야. 그치? 차고 대칭이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4 12네? 그래서 얼마? 6. 예? 아. 됐어요? 하율이 되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근과라고 한 거 없잖아, 그치? 근의 합과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에서 보통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는 항상 축 나와 있다는 것은 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는 뜻인 거니까 그 축을 잘 이용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1400 한 거고 방금 25 25 25 자, 함수 fx가 얘네는 이 절대값 x-1 플러스 ax 플러스 3. 자, 얘네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a의 개수으로 왔네. 그치?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뭔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1대1 대응.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네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는 얘기인 거네. 그럼 언제 1대1 대응이 됐는데 x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그쵸? 저 fx는 현재 이런 모습인 거라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2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모습이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얘는 a-2x 플러스 2가 플러스 5. 자, 이런 모습이래요. 맞아? 그렇다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다항함수에선 그 형태가 계속 쭉 증가하는 모습이거나 계속 쭉 감소하는 모습이라 했잖아. 일반적으로. 그치? 물론 그 그래프가 끊어져서 얘네가 이렇게 돼도 우리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는 건 현재는 괜찮니? 다항함수니까. 자, 그러면 얘네는 그 기울기의 값이 어때야 돼? 부호가 달라야 돼. 맞아? 또는 0으로 되죠? 0일 때는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그치? 상수함수여서.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기울기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더라. 부호가 반대이거나 0이거나. 됐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 값. 오케이? 다음 27번. 샤프가 포기해줬어. 얼마나 샤프를 안 썼으면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어.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귀찮아서 안 봤다. 자, y는요 얘는 마이너스 4부터 y가 4까지. 이건 누구야?
민서야? 자,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얘네가 뭐가 존재할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할 때 우리가 a와 b의 합구해라. 역함수 존재. 1대 대응이다. 그쵸? 근데 얘네는 1대 대응이 2차 함수니까 보통은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얘네는 2차 함수니까 축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가자면 축은 x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건 우리 알 수 있겠네.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라면 얘가 지금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a 또한 뭐보다? a 또한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우리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돼야 돼. 첫 번째. 됐죠? 다음. 그럼 이제 뭔지 알았어.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고요. 여기가 a인 거고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 1까지. 요 범위에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 거니까 당연히 가장 작은 정의역의 원소는 어디에 대응되고? 플러스 4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정의역의 원소는 반대로 가장 작은 4에 대응되어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말뜻은 FA가 4인 거고 F1이 마이너스 4다라는 의미인 거야. 됐어요? 해놓고 우리가 A랑 B 구하면 되죠. 그럼 먼저 이거 이용해서 B 먼저 구한 다음에 A 구하시면 돼요. (1430번) 우리 또 이거 나머지 역할 나왔네. 나머지는 해도 어렵지. 30번 누구요? 저요. 오케이. 100. 그리고 n은 9의 배수. 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와 y. y는요. 0, 1, 2, 3, 4, 5, 6. 이고 함수 f는 x에서 우리 y로의 함수래요. 근데 그 fn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얘네는 n을 뭘로? 7로 나눈 나머지로 정리했대. 그쵸? 자, 그때 fn이 마찬가지 뭐가 존재하도록? 얘네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 됐어? 그러면 역함수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x의 원소들 중에서 0으로 대응되는 놈이 몇 개만 있어야 돼? 한 개. 즉 나머지가 0인 것들은 한 개 있어야 돼. 나머지가 1인 것도 한 개. 나머지 2인 것도 한 개, 3인 것도 한 개, 4인 것도 한 개, 5인 것도 한 개, 6인 것도 한 개. 그치? 됐어, 거기까지? 그럼 이제 분리부터 하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씩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0인 것부터 알아보자면 나머지가 0인 것들은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3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가 4, 5, 6. 분리부터 하자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일단 첫 번째 n은 9의 배수라 했어. 그치? 9는요? 나머지 2인 놈. 그치? 다음 18은 나머지가 4인 놈. 맞아? 그럼 27은 나머지 6이네.
됐니? 쉽게 말하면, 봐봐. 9의 배수를 우리가 7로 나눠봐. 나머지가, 당연히 처음에 2 나오잖아. 커져갈수록 2씩 계속 나오니까, 이만큼 우리 공차를 가지는 등차수열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미안해. 그 다음 36은,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오겠네. 36. 35니까, 그치? 7의 배수는? 그 다음, 42, 아니지. 7, 45. 9, 45. 됐어? 그 다음에 9, 6에 54. 그 다음에 9, 7에 63. 9, 8에 72. 99, 81. 90. 99. 그 다음, 끝이네? 됐죠?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얘네는 무조건 있어야 돼. 얘도 무조건 있어야 돼. 얘도 무조건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되는 거네. 몇 개? 돼요? 어차피 우리가 집합, 개수 구하라는 얘기는 각 원소들이 포함되는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했잖아, 그치? 괜찮아요? 네. 여기 갔다 오세요. 네. 이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나머지 다 한 가지씩이니까. 저러한 종류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치? 다음 60번. 1460번. 똑. 생각보다 이 앞에를 다 풀었나? 의외로 질문이 없네?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한 번 더 해보게. 오케이. 자, 함수 f, x에서 y로의 함수. 자, g는 y에서 z로의 함수. 라고 우리가 했을 때, 있는 대로 고른 것. f랑 g가 1대1 대응이면, 다음, 성립하느냐? 물어봤네. 자, g 합성 f. 얘의 역함수가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자, 요거냐? 물어본 거지? 당연히 얘가 f랑 g가 뭐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얘도 역함수 존재, 얘도 역함수 존재. 그 얘 합성했을 때 역함수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 역함수 성질을 이용한 거니까 당연히 맞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요. 1대1 대응인 것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이다. 그래, 1대1 대응이랑 역함수가 존재 조건이랑 같다고 했잖아, 그치? 필요 충분 조건 맞는 거지, 그러면. 그치? 자, 문제는 지금 디귿과 리을인가요? 기억, 니은까지 다 나왔어? 저긴 안 했으니까 뭐 볼 필요 없고. 됐어? 넣어. 자, 디귿은 G랑 F랑 합성했을 때 얘가 X이면 이거이면 F는 G의 역함수래. 얘는 틀려. 네.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 물론 F가 G의 역함수면 둘이 합성하면 얘는 맞아. 항등함수 되는 거. 근데 항등함수,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라 해서 얘가 반드시 역함수이진 않아. 왜냐면 봐봐, 이런 거야. F라는 함수가 1, 2 이렇게 있고 Y라는 함수가 얘가 2, 3 이렇게 있대. 그럼 이렇게 얘네가 1대1 대응 되겠지, 그치? 맞아? 그리고 얘는 G라는 함수는 얘에서 Z로 대응되는 거. 됐어? 근데 F랑 G는 현재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냥 함수란 말이야. 자, 그때 얘네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라면 얘네는 아니다라는 건데,
그 얘네는 우리가 아직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없었잖아. 그 이렇게 대응되고, 그럼 우리 합성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대응되고 얘가 2로 대응되면 항등함수꼴로 나오는 거 맞네. 그치? 그럼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얘의 역함수가 F랑 똑같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얘 역함수 존재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알겠어?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발레 정도는 우리 하나씩 좀 알아두셔야겠죠? 빠지기 쉬운 거니까. 오케이? 자, 리을. 자, 리을도 내가 한번 언급했었을 거야. 왜? F 합성 F 역함수랑 F 역함수 합성 F랑 얘네는 같냐? 같지 않다고. 얘네는 그래 둘 다 뭐인 건 맞아. 항등 함수인 건 맞아. 근데 왜 같지 않냐면 일단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 각각. 그치? 근데 얘의 정의역은 어디? 또 우리가 F 기준을 본다라면 Y 집합이 정의역. 그치? 얘는 정의역이 X인 거지. 다르다고. 물론 항등함수는 각각 맞아. 근데 나오는 값이 다르지. 정의역 자체가 다르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함수는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실수 전체에서 고려한다 치면은 쟤네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의역이랑 공역이 실수 전체라 가정하면 역함수 존재하니까. 그렇지? 그래? 괜찮아요?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1대1 대응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본다라면 그러면 대응된 모든 값들이 다 거꾸로 얘 F에 다 대응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대응되는 값들이 나오는 값과 나오는 값이 똑같을 거니까. 오케이? 다음 61번인가요? 그 61번도 똑같은 건데 그러면? 자, 61번은 일단 1번. 1대1 함수인 것은 자, 조건 물어봤잖아.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그치? 그럼 P로 해봐. P 조건이 뭐야? 1대1 함수인 거지? 가정. 결론은 F가 1대1 대응이냐 물어봤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현재 얘네의 집합과 얘네의 진리 집합 따져봤을 때 얘가 얘에 포함돼, 얘가 얘에 포함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이렇게 포함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 명제가 참이라고. 즉 화살을 받았으니까 얘는 필요 조건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땡. 2번은 방금 전에 했던 거. 얘네들은 같지 않다고. 그치? 3번은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선 F의 뭐가?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같은 필요는 없어. 만약에 그 Y가 자 이렇게 있어도 함수는 정의되잖아. 얘가 정의역이었고 거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해되니?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어. 다시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F의 치역이 어디에? G의 정의역에 얘가 포함되기만 하면 합성함수는 정의된다고. 알겠죠? 애초에 여기를 정의역으로 보는 거니까 얘네가 전부 다 대응되고 있느냐만 보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3번도 땡. 4번은 방금 여기 있던 거잖아. F의 치역이 얘의 정의역에 포함되는 거라고. 그치?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누구랑 똑같은 거야? F의 정의역과 똑같은 거야. 얘가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F의 정의역인 거지 그냥. 그치? 걔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지 얘는. 됐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 5번을 왜 말하는지 모르겠어.
어? 역함수도 존재할 때 당연히 합성함수 역함수 존재하죠. 1대1 되니까 다. 아, 괜찮아요? 다음 8번인가요? 아, 오케이. 68번. 벌써 40분이야? 와, 시간 빨리 간다. 자, 68번은 집합 X가 이거 작년에 성지에서 나왔나? 이 문제가? 한번 나왔을 텐데? 시험이에요? 실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 학교였지? 2, 4, 6, 8. 내가 본 기억이 나거든, 이거는. 일단 F는 뭐라고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얘네는 1대1 대응이래.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F1은 2가 아니래요. 그 다음 세 번째 등식 2분의 1 FA는 누구랑 똑같다고? F 합성 F 역함수의 A와 같더라. 근데 그 A가 몇 개? 2개가 나온대요. 됐어요? 1대 우리 구하는 게 F2 곱하기 F 인버스 2. 자,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됐죠? 자, 일단 우리가 저 함수는 우리가 그 규칙을 알아 몰라? 몰라. 정의역은 손으로 셀 수 있는 유한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거는 그림 그려서 판단해. X에서 Y로의 함수라며. 자, 이러한 F라는 함수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야. 됐어? 그래 놓고 1대1 대응 F1은 2가 아니래.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조건을 좀 이용해 볼 건데 세 번째 조건은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자, 합성일 때 얘 무슨 함수니? 항등함수지. 그럼 A에 들어왔던 것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다시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항등함수니까.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중요한 거 그 A는 어디에 있는 원소? Y. 그치? 얘는 Y집합에 있는 원소. 역함수가 정역이니까. 그 A는 여기에 있는 원소겠지. 그치? 그럼 2, 4, 6, 8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A는. 근데 그 원소가 몇 개? A 만족하는 게 2개라 있어. 근데 봐봐.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해주면 잠깐만. 누구지? 몰라. 뭐였어? 2 곱해 정리해버리면 FA는 2A 이런 꼴인 거 우리 찾으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A가 어디에 있는 원소라고? 정역에 있는 원소. 근데 얘는 어디에도 있어야 돼? Y에 있는 원소. 근데 A 어디에도 있어야 돼? 정역에도 있어야 돼. X에도. 그 말은 그 A의 값은 2랑 4라는 얘기인 거지. 아, 맞아요. 근데 그게 2배니까 2는 어디로? 4로. 4는 8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요? 이런 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A는 공역의 원소이면서 fx니까 정역의 원소여야 된다고. 근데 그 A가 그러면 2랑 4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얘가 1대1 대응이래. 1과 3은 얘네 일렬로 대응되거나 거꾸로 대응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문제에서 F1은 2가 아니라고 했으니 1은 6, 3은 2 이렇게 대응되겠네. 돼요? 따라서 F2는 4, F 인버스 2는 거꾸로 대응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2가 대응되는 거 3.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할 거는 조금 많이 역함수라서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 필요한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올 수는 있어.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일단은 우리 저번 시간에 역함수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문제로 바로 보면서 우리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요거는 간단한 거죠. 1469번. 얘는 단순 계산. 자, x가 1, 2, 3.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z가 2, 4, 6. 이고 f라고 하는 함수는 얘네가 이렇게 대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함수는 얘네는 그냥 일렬로 대응되고 있네. 이렇게. 자, 그때 g 합성 g f 인버스 얘에 뭐가 들어갔을 때? 6 들어갔을 때. 그쵸? 그럼 얘네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하셔도 돼요. 그런데 얘 자체가 지금 이 합성함수 아닙니까? 그치? 그럼 굳이 우리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할 필요 없이 얘네는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g라는 함수에 g 합성 f 얘 역함수가 6일 때, 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결국에 얘 함수는 지금 합성함수에서, 그치? 거꾸로 정의역이 6일 때 그때 나오는 함수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1인 거지, 그냥. 괜찮아요? 물론 요거 해도 똑같이 나와. 얘는 f 역함수, 그 다음에 합성 g 역함수인 거니까 g 역함수 따라갔어. 그래, f 역함수 따라갔어. 오케이? 다음. 그럼 g1은 얼마? g1이니까 다시 얘 6 나오겠네. 돼요? 인지야? 네. 돼요? 네. 따라오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여기 1475번. 다음 f랑 f 역함수랑 같을 때 항상 만족하는 거 고르래. 보통 일반적으로는 같진 않아. 그치? 근데 우리가 좀 특별하게 봐볼게. 자, 얘네가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뭐야? 다항식으로 된 함수. 1차식, 2차식 이런 것들. 이럴 때 얘네는 항상 만족하는 두 가지 함수가 있어. 첫 번째, y는 x.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1짜리인 이러한 직선. 왜 그러냐면 우리 f랑 f 역함수가 같다는 얘기가 결국에 무슨 뜻인 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아요. 그치? 즉 다시 말하면 y는 x 대칭 해도 처음과 똑같아요 라는 뜻인 거잖아.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니까. 맞니? 됐어. 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좀 잘 알아두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y는 x 대칭이란 얘기는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반 접었을 때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이런 직선은 돼, 안 돼? 반 접었을 때 얘 이렇게 될 거냐? 기울기의 곱이 1짜리 나오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네는 그 반 접었을 때 똑같아지려면 기울기가 1짜리여야 돼. 반드시. 근데 1짜리도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 접었을 때 반대쪽 오니까 다르다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요거. 하나.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는 어디에 있든 얘네를 반 접어도 똑같잖아. 처음과. 그치?
해서 얘네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는 여러 개가 있어. 뭐만 다르고? y 절편만 다르고. 이런 거 반 접어봐. 어차피 얘 수직이니까 얘 그대로 똑같잖아. 역함수 구해도, 그치?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꼴은 무조건 얘는 항상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몇 번? 기억, 디귿, 리을. 4번. 돼요?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 똑같은가 확인해봐야지, 뭐. 알겠죠? 물론 다항함수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1차식이라서. 근데 이런 거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알고 있을 때 우리 뭐라고?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알겠죠? 힘들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y는 x치이고 또 이러한 성질이 있는 거지. f랑 f 역함수랑 합성하면 뭐가 되니? 항등함수 되는 거지, 그치? 근데 f 역함수가 뭐야? f네. 똑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f 합성 f랑도 같다는 얘기인 거야. 이 항등함수. 즉 f 얘가 x, 요 말 뜻은 다시 거꾸로 요런 뜻인 거지. 알겠죠?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x는 자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이거의 역함수와 얘네가 P라는 점에서 만날 때 점 P에서 만날 때 O와 P 사이의 거리는 함으로써, 그치?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 역함수랑 교점 찾겠대. 이거 볼까요? 역함수랑 교점 찾겠대. 그 얘는 어차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그치? 그 역함수 모양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치? 당연히 얘는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어, 그 교점을. 그치, y는 x에서 교점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얘네와 얘네, 자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f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 얘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역함수 구할 일 있다 없다? 없다. 그 이 말뜻은 역함수를 구해서 둘이 연립해 라는 뜻이 아니라 y는 fx랑 y는 누구랑? x랑 얘네들의 교점으로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더라. 됐니? 근데 조심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현재 fx가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여기에서밖에 안 나와. 근데 만약에 fx가 감소함수야. 점점 줄어들어가. 즉 다시 말하면 fx가 그치 요거처럼, 자 이거 한번 볼게. 자 여기가 1이야. 됐니? 좀 더 확인해야겠구만. 이거 그릴 때가 제일 힘들어. 자 이러한 포물선이 있어. 됐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또 모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얘네는 0,1을 지나면, 그치? 그 그래프가 똑같이 또 이렇게
에이씨. 네, 갔다 오세요. 1.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제일 힘들어. 이거 그리기가 제일 힘들어. 아, 이러면 또 헷갈리잖아.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리고 계실 동안 다시 화장실은 걸리겠습니다. 1. 1. 꽤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 역함수는 얘랑 대칭을 하면 나올 거니까, 그치? 그 대칭 함수가 여기서 시작해서 또 마찬가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이씨, 짜증나.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서 만날 거라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에서 하나가 만나.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x 위에는 적이 아니잖아 말이야. 그치? 감소함수 모양일 때는 지금처럼 언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위에 존재하는 것들이 나오더라. 됐어? 그래서 만약에 주의할 상황, 함수 fx가 감소 함수일 때는 그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자, 여기와 교점도 생각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야. 아니면 x랑 교점도 찾고. 알겠어? 근데 만약에 보통 홀수계가 나와서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이 보통 홀수계라면 이런 모습, 감소함수에서는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럼 y는 x랑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인 거야. 홀수계. 무조건 얘는 짝수계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감소함수일 때는. 알겠어요? 감소함수일 때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무조건 다 2개씩 먹게 하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 중요하니까 이건 잘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저거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안 풀었지 우리 지금? 여기다 쓰자. 야. 됐어? 이거 그냥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얘네는 일단 y는 x제곱. 자,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야. 그치? 근데 1보다 큰 거 찾겠대. 어차피 축이 1이니까 저 오른쪽만 쓰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 얘는 증가함수네? 증가함수 때는 얘 따지실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무조건 y는 x랑만 만나. 해서 fx 얘랑 그 다음에 y는 x랑 그냥 교점 찾으면 된다고. 됐어요? 근데 그 x 값이 현재 얼마? 0 또는 3인 거지. 근데 어차피 정의역이 우리가 1보다 클 때니까 요거겠네. 해서 그 p점은 3,3. 됐어요? 그래서 원점과 P까지 그 거리가 3루트 2요. 이렇게. 됐니?
다음 88번. fx는 이제 앞으로 지금처럼 조금 그 경계가 나눠지는 함수들이 좀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져. 함수가.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역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하겠대요. 그때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gx랑 자 얘네들의 교점이 아니라 얘네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한 거네. 그쵸? 얘 일단 그래프 그린 거 쉽다 어렵다? 어렵지 않아 보이네. 직선이니까. 그래 봅시다. 0을 기점으로 나눠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y축. 둘 다 y좌편 얼마? y좌편 3. 됐어요?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4분의 1짜리인 직선인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2분의 5짜리인 직선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확실하게 표현하자. 됐어요? 그래 놓고 역함수와의 둘러싸인 부분이래. 역함수는 무슨 대칭? y는 x대칭. y는 x대칭. 그쵸? 그 얘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3,0이 떨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만나고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도형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맞아요? 근데 그 넓이는 당연히 얘와 얘는 대칭이니까 넓이는 같겠지. 그 요 하나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제 교점만 구하면 끝나겠다. 그래야지 우리 요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 교점은 얘는 현재 얘냐라. 얘네랑 y는 x랑 교점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4분의 3x는 3이니까 x 얼마? 4. 되죠? 다음 여기 교점은요. 얘는 요 직선, 즉 얘랑 교점인 거니까 y는 x 교점. 넘어가면 2분의 3x는 마이너스 3 해서 얘는 마이너스 2 나오겠네. 되나요? 여기까지? 돼요? 다 나왔죠? 자, 요 길이 얼마? 그치, 얘 어차피 기울기 1짜리니까 6, 6일 거 아니야. 얘 6루트 2. 그럼 이제 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이 높이는 몇일까?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겠지. 1대 루트 2. 3.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3. 얘가 높이겠네. 맞아요? 끝.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그냥 끝이. 얼마? 18. 되죠? 이거 굳이 유리화 할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약분될 거 아니니까. 그치? 1492번. 이해는 다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표정이 힘든 거 뿐인 거지? 뭐 주말 동안 또 부지런히 해야지. 민지 내일 와? 몇 시에 올래? 10시에 오든 11시에 오든. 어쨌든 그때 올 거니까. 11시에 와. 11시에 와서 딱 1시까지 딱 주기만 하고 가자. 시간을 봐야 돼. 왜? 저 내일 어디 갈 수 있어? 어딜 가? 집에서 어디 갈
가야 되잖아.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맨날 놀러만 다니고 씨. 놀러 가는 모르겠어요. 어디 가야 돼요. 자, 역함수를 마찬가지. 자, G라고 하자.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F랑 그 다음에 G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난대. 그 말뜻은 Y는 누구랑도 Y는 X랑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그치? 얘 증가함수 모양이니까, 그쵸? 그럼 끝났네, 뭐.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 이게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치? 근데 그 실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 근 구하는 거야. 근 구하는 거 아니야. A 값 구하는 거야. 그치? 근데 봐봐. 그 알파랑 베타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니? 당연히 정의역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인 거지. 민지야. 이때 우리 뭐 해야 될까? 민지 목소리 되게 굵어졌네? 주니어 대신 대체 바꾼 거구나? 두 근과 어떤 특정한 수의 대소 배기호는 근의 분리 한판축. 또 까먹었지? 근데 나 항상 얘기했어. 2차 방정식에서 어떤 두 개의 두 개 아니어도 되죠? 그 근이 특정 수와 우리가 대소 관계를 우리가 띄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무조건 뭐로 이용해서? 근의 분리 이용해서 정리해라. 그러면 첫 번째 뭐 판단하라고? 함수값. x가 0일 때 함수값은 a네요. 그쵸?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 다음 두 번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a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작아요. 됐니? 마지막 세 번째는 축인데 그 축이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얘는 0보다 크네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값들은 어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 작고. 됐어? 한파축 계속 나온다. 고2 올라와서 나와요. 근의 분리는 내가 항상 했잖아. 1학기 때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학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된 목적은 아니야. 근데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맨날 나온다고. 까먹으시면 안 돼요. 특히 이거 근의 분리 많이 까먹어서 많이 애들이 못하거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응. 아니요, 우리 이런 거 써도 되잖아. 그래프 그려서 했던 거 0과 1이고 그치? 얘랑 교점이 0보다 커야 된대. 우리 이쪽에서만 만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a랑 얘가 이쪽에서 만나면 된다고. 그럼 여기보다 밑에 있고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 기억나? 이것도? 아니 이거 얘와 얘 항상 미정계에서 나오면 넘겨서 풀라 했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y는 x제곱 마이너스 x인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랑 그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어디에서? 0보다 큰 쪽에서. 그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접할 때보다
위쪽에 있을 때까지. 그게 바로 요 범위인 거라고.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가운데가 2분의 1일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가 4분의 1보다 작을 거라고. 0일 때는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오케이? 한반쯤 모르겠으면 요걸로도 우리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니? 오케이. 그래프도 푸는 거 나쁘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그래프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제 거의 올라가면 이제 대수보다는 이제 미적분 할 때, 그쪽에서는 다 그래프 문제야. 저 남자 그림 언제 생겼냐, 저거? 체험쌤이에요. 이제 봤어. 근데 꽤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자, 149. 149? 1495년도에 뭐 있지 않니? 아닌가? 1495년도요? 사회 역사. 아닌가? 145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1592. 1592는 알고. 1459. 1495. 1459? 1459는 뭐 있어? 145적이랑 그냥 헷갈린 건가? 비슷해서? 1359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그때 유진을 알고 1459에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아닌가 잠깐만? 뭐라는 거야, 지금. 임진왜란이 언젠데, 1592년인데. 1592, 1392, 1492, 1592. 1592밖에 몰라. 자, Y는 X랑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최초의 위스키가 등장한 연도래요. 또 그거 찾고 있어. 야, 그런 스피드로 이 문제나 풀어, 이 뚱뚱하지야. 그럴 때만 빨라, 아주. 1392년이 조선호 492년 콜럼버스. 자, 다음, 그래서 이 수학하다 보면 그래프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림 그리는 게 많아. 귀찮아. 빔 프로젝터 오빠. 사줘. 마정우 쌤한테 하소연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대요. Y는 fx. 자, 여기가 1, 2. 그림이 참 힘들어지겠는데? 아이씨. 그림이 문제야. 항상. 문제 투성이. 재밌어. 1, 숫자 써놓고 맞춰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 써놓고 맞춰서 그리면 안 돼요? 처진? 3, 4, 5. 힘드네. 됐죠? 5랑은 안 만났네? 에라이. 오케이. 자, 됐어. 자, 이렇게 됐어. 그쵸? 자, 이때, 요런 문제들은 우리가 뭐라고 찾아라고? F 합성, F 인버스. 자, O 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그치?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치? 얘네는 그래, 일단 써봅시다.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얘가 5일 때, 그치? 그럼 얘는 fx에서 얘가 얘가 y가 정역이 되는 거라고. y축을 중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였잖아, 그치? 해서 우리 여기부터 찾아봐야겠네. 얘는 현재 2랑 만나니까 여기 2, 3, 4, 5라는 것까지 나오죠. 그치? 그럼 봅시다. 5일 때는 그 함수 값이 얼마? 4예요. 맞아요? 3인데요. 그림이 이게 아니네? 에라이 3이야. 그치? 자, 그럼 얘가 3인 거니까 다시 3은 2 맞아요? 네, 얘네 맞네. 얘는 2 이렇게. 괜찮아? 그지 같네. 씨.
자,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우리가 1501번. 1501번은 우리 많이 풀어봤던 거지. 우리 이번 시험 범위였잖아. 직선의 방정식. 그치? 아니에요? y는 절대값 x-, 요거만 조금 처음, 이것도 아니잖아. 처음 보는 것도. 이거 그래프 그린 거 알잖아. V자. V라인. 자, 얘네랑 y는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랑 얘네 어떻게 하도록? 만나도록. 그쵸? 그래서 항상 미정계수가 있는 포함된 직선은 뭐부터 찾으라고? 항상 지나는 점부터 찾으라고. 그치? 민지야.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은 현재 x축과는 저 그래프는 2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겠네. 맞아요. 요게 y는 절대값 x-2. 되죠? 다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여기에서 만나는 점이라고. 그럼 그 직선들은 여러 개가 있을 건데, 당연히 만날 때는 여기보다 뭐 할 때? 기울기가 클 때. 근데 이때 만날 때 그 기울기 값을 찾아봤더니 그 기울기는 3만큼 증가할 때 2만큼 증가한대요. 3분의 2네요. 됐니? 따라서 일단 m 값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니? 다음 두 번째는 얘가 계속 커져만 만나겠어. 그치? 근데 반대로 작아진다면 안 갖고 왔네? 작아진다면 얘가 이렇게 되다가 얘네랑 평행한 순간을 지나가면 그때 얘네 둘이 만나겠네 이제. 그치? 평행할 때가 얼만데?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보다 작으면 이제 만나게 되겠네. 저 멀리에서. 맞아? 근데 너네도 혹시 2번이랑 4번이랑 보기가 똑같니? 뭐가 달라? 4번은? 뒤에 m이 1보다 크거나. 얘 오타구나. 나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뭐야? 이건 오류가 나오기 전이었나봐. 오류를 고치기 전이었나봐. 이거 기억나죠? 우리 했던 거? 이번 시험 범위? 아니야? 기억해야 돼. 시험 끝났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 삭제. 안 돼. 삭제도 안 돼. 됐어요? 근데 요거 하면은 일단 이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다 아는 모양이니까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알겠죠? 네. 자,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자, 얘의 최소값 물어봤어. 자, 우리 절대값 중에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그래, 일단 0 되는 구간부터 찾으라고. 마이너스 1일 때, x가 2일 때, 그치? 근데 x가 2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어쨌든 1차식이니까 직선일 거 아니야, 그치? 얘 기울기 x 더하기 x 얼마? 기울기 2짜리인 이런 직선. 기울기 2짜리인 직선. 그치? 그 다음에 사이에 있을 때는 얘 양수, 얘 음수. 기울기 0이네? x 사라지니까 상수함수. 그 다음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 됐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지 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아무 데나 넣어주면은
최소값 3. 됐니? 자,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조금 알아볼 거야. 근데 그게 시간이 될란가 한번 모르겠네. 자, 얘의 모습은 딱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많이 봤던 거는 y는 fx. 자, 요거의 절대값. 자, 우리가 fx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냥 이쪽에다 그리자. 일단 좀 확실히 구별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요렇게 우리가 생겼대요. 이런 2차 함수 fx가 있대.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y는 절대값 fx.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자, 우리 절대값 나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뭔데? 기본적으로 범위 나누는 거. 즉 얘네는 범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fx가 이렇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 그치? 언제? fx가 양수일 때는. 맞아요? 그리고 y가 마이너스 fx가 나올 수도 있겠네. 언제? fx가 음수일 때는. 맞아? 그럼 이걸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립시다. 일단 양수일 때는 fx 그냥 그대로 그려. 자, 여기 포인트를 알파, 베타로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알파까지는 이렇게, 베타까지도 이렇게. 맞아? 알파, 베타. 됐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곱해서, 즉 마이너스 곱했다는 얘기는 무슨 대칭? 마이너스가 생겼잖아. X 대칭. Y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Y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그치? 그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를 뭐 한 것처럼, 접어 올린 것처럼. 괜찮아? 보통 요게 좀 많이 나오고, 다음 두 번째. 아, 이것도 해야 하는데. 아, 큰일 났네. 시간이. 두 번째는, 이제 지워버려. 이제 알았으니까. 자, 두 번째는, 자, y는 f,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그 말뜻은, 얘는 어떻게 나온다? y는 일단 기본적으로 fx 그냥 그대로 나올 거야.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얘가 f-x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럼 또 그래프 그려보면은 그 그래프가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fx 그래프야. 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와. 알파, 베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요거. x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x 들어갔네. 무슨 대칭? y축 대칭.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야. 됐어? 즉 얘를 y축 대칭한 거. 되죠? 자, 세 번째는 y의 절대값이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요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좀 달라.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y가 이렇게 그냥 나올 거야. 얘가 뭐야? y가 양수일 때. 또 하나는 마이너스 y로 나올 거야. 이렇게 y가 음수일 때. 됐니? 그럼 일단 y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볼 건데 y가 양수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일단 얘도 뭐야? 그려. y가 양수인 부분은 자 이렇게 그려. 알파, 베타. 됐어요? 그 다음에 음수인 부분은
원래 fx에다가 y 부호 바꿔서 쓰래. 그 말은 무슨 뭐야? x축 대칭하라고, 그치? 그럼 얘 x축 대칭한 거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요거랑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네는 f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 거고 얘는 y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y가 음수 쪽은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인 거야. 얘는 fx가 음수일 때는 얘네는 이렇게 대칭해서 올려라 라는 거고, 알겠지?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있을 때 그거는 1사분면에 있는 것들을 대칭, 원점 대칭 해서 그리시면 돼요. 부호 바뀔 거니까. 네 가지 모습이거든. y는 fx, y는 f-x, 마이너스 y는 fx,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네 가지 모습 나올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뭐 하라고? 어딨어? 여기다 쓸게. 얘 기준으로 양수인 부분만 따로 우리 어떻게 하라고? 대칭. 그 다음에 대칭. 그 다음에 대칭.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인 거야. 예쁘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얘는 x축 대칭, y축 대칭, 얘 x축 대칭, 얘 원점 대칭 해서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시윤아, 네? 카메라.